예, 그러면 이제는 보호대책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대책 요구사항은 2점대죠. 그래서 2.1에는 정조자, 정책, 조직, 자산 관리입니다. 2.1.1 정책의 유지 관리가 있죠. 그래서 정책이 수립된 내역에 대해서 정책이 변경이 해야 되는지 타당성을 검토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서 재개정을 합니다. 이해관계자 검토를 거쳐서 재개정 내역을 변화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력 관리를 하는 부분이죠. 2.1.2 조직의 유직 관리입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아레나를 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건데 MBO나 KPI에 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체계를 이제 주간보고나 이제 게시판 등에 갖추는 것이 조직의 유지 관리입니다. 2.1.3 정보 자산 관리입니다. 이 식별된 자산에 대해서 변동이 있겠죠. 그럴 때 자산을 보안 등급이나 이 취급 절차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자산은 좀 타이트하게, 아닌 자산은 조금 등급을 낮춰서 관리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자랑 관리자를 지정하는 부분, 이게 2.1.3입니다. 2.2.1 주요 직무자를 지정하는 건데요. 주요 직무자 기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주요 직무자를 지정하고 최신화하는 거죠. 개인정보 취급자나 망분리 대상자나 이런 직무들을 정의하고 목록으로 관리하는 거죠. 가능하면 주요 직무자는 이제 정보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최소화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2.2.2 직무분리인데요. 이 직무분리 기준에 따라서 직무를 분리해야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상호 견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직무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보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직무자 간 상호 검토, 상위 관리자 승인, 그리고 이제 개인의 계정이나 이런 걸 사용해야죠. 공유 계정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로그 감사, 이런 보안 통제를 하는 겁니다. 2.2.3 보안 서약인데요. 채용이나 퇴직 시 이렇게 보안 수준이 낮아질 수 있을 때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서약서를 진구하는 거죠. 외부자에도 마찬가지로 진구를 합니다. 서약서는 안전하게 이제 보관을 해야 되겠죠. 2.2.4 교육이죠. 인식 제고 및 교육 훈련인데요.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 계획이나 결과는 경영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별도의 교육을 해야 되고, 이제 교육의 효과성이나 적정성을 평가를 해야죠. 2.2.5 퇴직 및 직무 변경입니다. 인사 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그런 권한을 가진 정보 시스템이나 이 정보보호 시스템 담당자들, 그리고 뭐 인력 보안, 이런 출입 통제, 이런 곳에 인사 변경 내역을 공유하면 자산을 반납하고 권한을 회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게 2.2.5입니다. 2.2.6 보안 위반 시 조치, 처벌 규정을 수립하고, 그리고 이제 처벌되는지 이렇게 조치를 적발시에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 조치 내역이 아예 없으면 이런 위반 시 조치가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런 보안 위반 시 소명이나 이런 조치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외부자 보안입니다. 외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 인원이 아닌 이제 외주, 파트너죠. 외부자들은 일단 현황 관리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문서로 위탁 업무, 그리고 위탁 시설, 서비스를 식별하고 이제 위험을 파악하고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죠.
2.3.2는 이제 외부자 계약시 보안인데요. 이제 위탁업체의 역량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보안 수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보안 요건이나 개발 요건 등을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죠. 그래서 외부자 보안 이행. 외부자를 점검하고 감사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재위탁 시에 이제 위탁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를 두는 겁니다. 2.3.4 외부자 계약 변경 및 만료 시 보안. 외부자의 자산이나 계정 권한을 이제 회수하고 서약서를 진구하고 중요 자료, 개인정보나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이제 파기하는지 확인을 하는 부분입니다. 2.4.1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건데요. 보호구역 지정 기준의 통제, 제한, 접견 구역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에 따라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2.4.2 출입통제. 그래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을 하고 출입 기록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2.4.3 정보 시스템 보호. 정보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요. 이제 배치도에는 서버 배치도, 렉 배치도 등을 관리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이나 통신 케이블 선 등도 잘 정리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보 시스템 보호고요. 2.4.4 이제 보호 설비인데요. 보호구역 내 보호 설비, 항온 항습기, 화재 감지기, 소화 누수, UPS, 발전기, 이중전원 등 이제 주로 전기 설비들이 많죠.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고요. 이제 IDC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계약서 할 때 이런 보호 설비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계약을 하고 검토를 해야겠죠. 2.4.5 보호구역 내 작업인데요. 보호구역 내 작업을 신청하고 기록을 검토해야죠. 그래서 보호구역이 보통 이제 IDC가 많겠죠. 뭐 사내에서도 그런 전산실이나 통신실이 있기도 한데 이럴 때는 꼭 작업 문서를 작성을 하고 해야겠죠. 2.4.6 반출입 기기 통제입니다. 반출입 기기 뭐 우리가 PC가 있고 모바일이 있고 기업의 분류한 기준에 따라서 반출입 기기가 있을 겁니다. 뭐 USB가 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이제 서버, 모바일, 저장 매체, 보안 스티커, 보안 소프트웨어 설치 등 통제 절차를 거쳐서 하고 반출입 이력 관리를 하는 겁니다. 2.4.7 업무 환경 보안입니다. 시설이나 문서고 그리고 기기, 복합비, 파일 서버, 개인 업무 환경, PC, 책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안 수준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검토하는 겁니다. 2.5.1입니다. 사용자 계정 관리인데요. 사용자 계정 발급 절차를 등록, 변경, 삭제 절차를 준수하는 거죠. 최소 권한으로 유지하고 계정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인식을 시켜야 되겠죠. 2.5.2 사용자 식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공유 계정이 아닌 유일 식별자를 사용하도록 원칙으로 하고 이제 추측이 가능한 식별자를 제한하고요. 동일 식별자를 사용할 때는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럴 때는 꼭 책임자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요. 사용자 인증이 있습니다. 사용자 인증은 지식에 의한 인증, 소유에 의한 인증, 뭐 생체 인증, 뭐 특징에 의한 인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인증 절차, 실시 동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로그인 횟수 제한, 불법 로그인, 시도 경고, 멀티 로그인, 제한하는 거 이런 부분. 그리고 외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 시에는 안전한 인증수단 및 안전한 접속 수단을 갖추는 게 사용자 인증입니다. 2.5.4 비밀번호 관리인데요. 비밀번호 관리 절차를 수립하고 이제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사용자와 이용자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시스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뭐 10자리, 8자리 해서 대문자, 소문자, 뭐 특수문자, 숫자 뭐 이런 것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2.5.5 특수 계정 및 권한 관리인데요. 특수 계정이란 거는 어떻게 하면 파워 유저죠. 그래서 특수 권한을 가진 분을 최소화해야 되고, 특수 권한 계정 시에는 계정 등록 시에는 이제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고, 그런 특수 계정 목록은 별도로 목록화를 해야 합니다. 2.5.6 접근 권한 검토입니다. 접근 권한이 이런 계속 최소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정 및 접근 권한 변경 이력을 남기고 검토 기준을 주체, 방법, 주기 등으로 수립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행을 하는 거죠. 문제가 생겼을 때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접근 통제 요구사항 2.6인데요. 2.6.1에는 네트워크 접근입니다. 그래서 내부망에 인가된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네트워크 영역 간에는 이제 분리 및 접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IP 주소 기준은 이제 공인 IP는 외부에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설 IP를 사용하고요. 원거리 구간에는 보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2.6.2 정보 시스템 접근인데요.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OS가 있는 모든 시스템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서버겠죠. 여기에 정보 보호 시스템, 네트워크 시스템도 이 정보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버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이 OS 접근 통제를 하고요. 세션 타임아웃을 설정을 하고요. 동시 세션을 제한하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제해야 합니다. 2.6.4 데이터베이스 접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목록을 식별하고 접근 통제, 응용 프로그램이나 서버나 사용자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통제합니다. 2.6.5 무선 네트워크 접근인데요. 무선 네트워크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인증이나 암호화, 그리고 사용 신청 및 해지 절차를 수립하고 비인가 무선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보호 대책을 수립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뭐 윕스 무선 침입 방지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장비가 없더라도 이런 무선 네트워크 보호 대책을 준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기관의 뭐 기준이나 법적 근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2.6.6 원격 접근 통제입니다. 원격 접근 통제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는데, 원칙적으로 원격 접근을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원격 접근 시에는 이제 보안 대책을 수립하는데 상위 관리자의 승인 절차와 그리고 특정 단말에 대해서만 허용을 하고요.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고 기간도 한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호 대책을 또 수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격 접근이 가능한 단말기를 지정하고 임의 조작을 금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2.6.7은 인터넷 접속 통제, 망분리죠. 그래서 주요 직무자, 망분리 대상자를 지정을 하고 취급 단말기를 특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망분리건, 논리적 망분리건, 논리적 망분리에도 이제 VDI 방식도 있고 CBC, 클라이언트 베이스 방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보 시스템, DB 서버 등은 인터넷이 접속이 안 되게 필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망분리 대상자를 식별을 하고 망분리 접속 통제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방화벽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웹 프락시 도구로 할 수도 있고, 물리적 물리적 망분리를 할 수도 있고, VDI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인터넷 접속 통제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접속 통제는 망분리 대상 기준이 있죠. ISMS 의무 대상자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100만 명, 일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그리고 정보통신 서비스 매출액 100억 원, 이런 경우에 망분리를 하고 이제 다파접이라고 아실 거예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대상자들은 앙분리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스킹이 된 비식별화된 정보는 개인정보는 망분리 대상 예외입니다.